바람도 사람도 없던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앞에 검은 봉투 하나, 그리고 그 위에 적힌 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305 문을 열면 하루가 아니라 어제의 남은 감정이 먼저 맞아줍니다. 새벽 공기는 늘 똑같은 냄새를 품고 있었고, 방 안엔 어딘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이 천천히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려도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숨을 들이킵니다. 예전엔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마치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침묵이 제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 쪽 작은 테이블로 향합니다. 그곳엔 언제나 똑같은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찻잔 하나, 그리고 접혀 있는 작은 쪽지 한 장. 예전엔 이 자리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찻잔 사이로 서로의 하루를 나누던 사람이 있었죠. 저와 함께 앉아 서로의 하루를 시작하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의 손이 찻잔 옆에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바라보며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적만 남아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마음도 덜 흔들리니까요. 커피 머신에 낮은 소음이 들립니다. 버튼을 누르면 스팀이 짧게, 마치 한숨처럼 흘러나옵니다. 커피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손을 모아 커피잔을 감쌉니다.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 이 향을 다시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창밖 풍경은 매일 같습니다. 산책 나온 강아지가 주인을 끌고 달리고, 유모차를 미는 부부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출근길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모두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는데 저는 그 움직임을 바라볼 뿐입니다. 마치 저만 이 세상에서 멈춰 있는 사람처럼.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커피잔의 온기를 느낍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손이 서서히 풀어집니다. 사진첩을 꺼내 손끝으로 사진을 천천히 쓸어봅니다. 사진 속엔 웃고 있는 제가 있고, 그 옆에는 그림자처럼 따스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흐릿해질까봐 깊은 숨을 들이켜봅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려 할 때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오늘도 천천히 살아보자. 그때였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발끝에 작게 걸리는 느낌, 검은 봉투 하나. 택배인가 했지만 송장도 스티커도 없었습니다. 테이프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표시도 없는 종이 봉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발자국 소리도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봉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쥐고 있다 놓아둔 옹기처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봉투 윗면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숙님께 요양원에서는 어머니, 마트에서는 사장님, 병원에서는 선생님. 하지만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부른 사람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 창문을 열어주세요. 그 문장을 바라보는 동안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메모는 너무 짧았습니다. 설명도, 인사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문장은 딱 두 문장. 창문을 열어주세요. 처음엔 농담 같았습니다. 하지만 글씨체는 정성스러웠고 종이는 일부러 고른 듯 매끈했습니다. 왜 하필 창문일까요? 저는 그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글씨 하나, 획 하나에 머무르며 의미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문장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제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똑바로.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숨을 고르려는데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얇고 가벼운 천이 손가락 끝에 스쳤고 아침 햇살이 눈을 살짝 자극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변함없었습니다. 늘 지나가던 강아지,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걷는 부부, 출근길에 서두르는 사람들. 하지만 오늘은 낯설었습니다. 똑같은 풍경인데 저만 다른 시간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종이의 거친 촉감이 분명한 현실인데도 이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 깊은 곳을 누군가 알고 있는 듯한. 봉투를 살짝 흔들어 보았습니다. 무게감은 없었지만 어딘가 미세하게 남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투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이 더 튀어나왔습니다. 얇고 작은 메모지, 글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해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누구지? 왜 하필 나지? 그리고 왜 창문일까? 메모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팔을 따라 올라오는 전류처럼.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일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는 차가웠지만 그 앞에서 멈춰 있는 제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 이후 저는 창문을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스칠 때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같이 떠올랐습니다. 춥지? 문 닫아. 감기 걸리면 안 돼. 그 밤도 창문을 열었었습니다. 찬 공기가 갑자기 밀려 들어왔고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그 사이로 남편의 향기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창문을 닫아버렸고 제 마음도 함께 닫았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말, 요양원 봉사 때 만난 할머니가 했던 말입니다. 창문은 닫히면 아무것도 못 들어오지. 열어두면 좋은 일이 들어오기도 한단다. 그 말이 그저 위로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 속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문득 창문 옆 작은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앞에 서는 것조차 오래 피했던 서랍,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먼저 보인 건 작은 영수증 조각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갔던 카페 이름, 그날 날짜, 그날 우리가 무엇을 마셨는지 적힌 글자들. 그 아래엔 남편이 남긴 손편지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접힌 종이는 모서리가 헤어졌고 글씨는 흐려졌지만 따뜻했습니다. 조각들을 하나씩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에서 그날의 웃음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가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닫아둔 것은 창문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까지도 함께 잠궈둔 것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문장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열어주세요. 저는 봉투를 내려다보다 창밖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창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차가움이 전해졌지만 오늘은 그 온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창문에 작은 틈을 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아니라 누군가 제게 살며시 건네는 숨결 같은 바람. 그 작은 틈이 제 마음의 틈이 되었습니다. 틈 사이로 들어오는 소리는 작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이 스치는 소리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세한 소리들이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골목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선율, 아이들 웃음소리가 튀어나왔다 사라지고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서 여행해 온 기억처럼 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이 열리자 차갑게 굳어있던 제 마음 구석이 살짝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지 않았다면 이 소리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멈춰 있었던 건 저 혼자였다는 걸. 저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만 열어볼게요. 오늘은 그게 제 용기의 전부였습니다. 경비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시간 기록은 남아 있는데 화면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그림자도 없어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분명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엔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메모의 필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글씨를 보고 있는데 문득 아주 오래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노란색이 된 서류 봉투, 메모들, 연락처 목록, 적어둔 이름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남기신 편지에 제 이름이 있나요? 잠시 정적. 그리고 조심스러운 대답. 네, 어머니 일기에 있었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통화가 끊기고도 한동안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뒤 오래된 봉투들을 더 뒤적였습니다. 너무 오래 묵어서 접힌 자국이 딱딱해진 서류들 사이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있었고,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작게, 아주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뒷면에는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영숙 씨, 고맙습니다. 그 글씨를 천천히 3번 읽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왜 봉투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는지. 제가 건넸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기억이었음을. 셋째 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 저는 한눈에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3번째 봉투. 봉투 안에는 2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창문은 닫아둘 수 있지만 당신 마음은 닫혀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누군가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알고 쓴 문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숙 씨에게 그 글씨체 흘림도, 눌림도, 선의 떨림도 저를 기억하고 있던 그분의 필체였습니다. 당신이 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저는 살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이 제게 세상이었던 사람. 마지막 줄. 엄마는 올해 떠나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대신합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랜만에 느낀 따뜻함의 무게였습니다. 그때 봉투 바닥에 작은 접지 하나가 더 들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마치 오래된 수채화처럼 보이는 작은 그림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창문 옆에 서 있는 저의 뒷모습이 그려진 그림, 옆에 작게 적혀 있는 글씨. 창문을 열면 옛날처럼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 햇빛 속에 당신의 웃음이 있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제 웃음이 천천히 조용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기억 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것처럼 창문 앞에 섰습니다. 정말 열어도 괜찮을까요? 대답은 바람이 대신했습니다. 창문을 밀었습니다. 커튼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저 괜찮아요. 커피를 한 잔 따라 창가에 섰습니다. 닫혀 있었던 건 창문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스쳤고 저는 웃었습니다. 오늘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봉투를 열었을까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 거예요.